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 분석의 드로잉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선 그리는 거와 원을 그리는 것을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각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도를 그리는 것은 처음에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세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각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각도 그려진 것은 이렇게 포인트들을 이동해서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각도가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글자를 크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우선 그렇게 하려면 화면 맞춤 버튼을 이렇게 해제를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 축소를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진 도형이 얼만큼 각도가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제 잘 안 보인다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폰트가 지금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폰트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폰트를 키우는 방법은 우선 폰트 부분에 폰트 속성이라는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폰트를 내가 어떤 포인트, 글꼴은 어떤 글꼴을 쓰고 글꼴 스타일은 어떤 걸 해서 우선 한 20 정도 포인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각도가 보이면서 지금 큰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각도를 이동하는 순간에 현재의 각도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각도를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거리는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쭉 처음 포인트를 찍고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제 거리가 재어지는데요. 자, 이 거리를 재는 방식은 사진에서 거리를 잰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길이를 잰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그린 길이가 얼만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길이를 재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제 거리, 즉 뒤에 배경 화면에 보시면 여기 그 모자이크 식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이 눈금이 하나가 여기에 20c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20cm라는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길이가 20cm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길이 스케일 값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 20cm가 되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실제 있는 길이가 이게 20cm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우선 이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대략 여기 20cm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 길이가 요 20cm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길이는 이만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한 두 칸 정도로 갔을 때 약 40cm 가량, 두 배인 40cm 가량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재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진에서 어떤 기준치에 의한 값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요. 정확한 길이를 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유선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자유선은 임의대로 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고요. 그래서 그려놓은 것들은 전체적인 위치를 이동을 한다거나 뭐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된 것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런 도구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전체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 또 선택한 전체를 해제시키는 이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사라든지 붙여넣기,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보이게 하겠느냐, 감추겠느냐, 뭐 이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삭제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해 놓고, 그것을 선택 삭제를 하면, 지금 선택한 것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면, 전체 선택한 것이, 삭제를 할 때, 선택한 것이 모두 삭제가 되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우선 화면을 맞춤을 해놓고, 전체 사이즈로 맞춰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을 긋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다중 가로선, 다중 세로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옆에 이제 있는 숫자가 3개의 라인을 그리겠다라는 의미인데, 3개의 숫자로 돼 있고, 세로선을 클릭을 하시면, 세로로 3개의 선이 자동으로 그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리면 자동으로 3개의 선이 그어지죠. 자, 이렇게 그어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현재 사진의 크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진에 3개의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3개의 선을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에, 그 다음에 2분의 1 지점에 또 2분의 1 지점에 또 반인 그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균등해서 나눠서 선을 그려준다라는 거죠. 물론 가로선도 마찬가지고 세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러 선, 여러 기준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진 선은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위치를 변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잡아놓고 좌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선의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그려진 가로선, 세로선 같은 경우는 선의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서, 세로선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것은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상하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가로선의 경우는 선택을 해서 상하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좌우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상하로만 움직인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자동 선 그리는 방법이고요. 자, 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삭제를 하시면 깨끗하게 또 다시 지울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문자 기능인데요. 텍스트 기능은 화면에 어떤 문자를 쓰는 그런 도구인데, 이렇게 해서 박스를 적당한 크기를 만들고 내용 입력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글자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입력한 글자는 다시 위치를 이동을 하거나 사이즈를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도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 색상이나 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 색상이 빨간색이니까 외부에 빨간 박스하고 안에 글씨도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만약에 까만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요. 면의 색깔도 내가 또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바꾼 색으로 면의 색깔도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투명한 상태로 내가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투명 상태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또 외부 선도 내가 실선이 아닌 선 안 보이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텍스트만 입력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